이것만 알아도 비즈니스 잘 된다. 저처럼 강의하는 사람은 이것만 알아도 강의가 잘 된다. 그럼 어떻게 소통하면 좋은지 알아봐야 돼요. 적으셔야 돼요. 네, 이거 적어야 돼요. 어떻게 강의하면 되냐 그랬더니 빨리 끝내면 된다 그랬어요. 성인교육의 핵심이 뭐예요? 빨리 끝내요. 예.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성인은 웬만하면 답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안 할 뿐이죠. 혹은 안 되거나. 예를 들어 현장에 소비자를 만나요.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한 삶이나 이 불안한 사회에서 미래를 준비할 필요성을 모르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답답하게 여기거나 이 사람이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알려주려고 하죠. 설득하려고 들어요. 그때부터 비즈니스가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음식 덜 먹고 운동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들은 많이 먹고 운동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먹는데도 숟가락 뺏어가면서 운동 좀 해. 그 건강하려면 운동해야지. 비즈니스 하는 사람 얼굴에 안색이 안 좋아. 그만 먹고 뛰어 빨리. 안 그러면 굴러다니겠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숟가락 뺏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져요. 그런 식으로 자꾸 소비자를 기분 나쁘게 하는 비즈니스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인은 웬만하면 쉽게 변하지 않아요. 어차피 안 변할 사람들이 있고 자꾸 좋은 얘기 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잔소리라고 해요. 그럼 언제 변하냐면 지가 깨달을 때 변해요. 언제 깨닫냐면 그런 좋은 정보들을 수시로 비내리는 옷 젖듯이 많이 그 사람 위해 전해주시고 공유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보여줘야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 건강하게, 풍요롭게, 행복하게. 그런 것들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느껴지게 되고, 어느 순간 계단을 오르다가 힘들어. 어느 순간 경기가 좀 빡빡해서 삶이 좀 팍팍해. 그럴 때 그 친구가 떠오르고, 그러면 자발적으로 와서 비즈니스 혹은 본인이 먼저 앞서가서 비용과 시간을 들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을 괴롭히지 않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핵심. 그래서 그걸 존중한다고 합니다. 네가 나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존중해야 되는데, 가끔 사업이 잘 안 풀리거나 혹은 가르치려고 드는 분들이 나의 제안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거절했다고 착각하죠. 그럼 상처 입어요? 많이 입어요? 많이 입어요. 그럼 뭐가 깨지냐면 관계가 깨져요. 비즈니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기억인데, 첫 번째 결과. 따라해보세요. 뭐라고요? 결과.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행동하면 좋은 결과죠.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씀 드렸더니 동의합니다. 내가 이렇게 실천해 볼게요. 결과예요.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해주세요. 관계. 결과와 관계가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할까요? 관계에. 그럼 다시 나중에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걸 존중하지 않으면 관계가 흔들려요. 그럼 그 다음에 접촉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인은 애다루시하면 안 된다. 존중한다. 자, 이게 오늘의 결론. 그래서 오늘 빨리 끝내야 된다. 제가 아미에서 1년 넘게 정말 많은 리더 만났는데 항상 칭찬받는 것은 시간 관리 너무 잘한다. 땡 되면 가요. 마무리가 안 되면 가버려요. 그냥. 질문도 안 하고 확 가버린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자기 경영, 어떻게 나를 가꾸면 좋은지 전혀 모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안 되거나 혹은 알고 있지만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래서 성인 비즈니스, 특히 세일즈에서는 결론을 말하는 게 먼저 중요한 거죠. 서론 본론 결론 아닙니다. 결론 본론 결론 다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고, 이 결론을 가지고 내용을 얘기한 다음에 오늘 마무리로 다시 한번 이 자기 경영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좋은 강의가 된다. 그래서 사실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는데 시간이 한 45, 50분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볼게요. 자, 저는 민영기라고 하고요. 저 이제 교육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나 갈등 관리, 저처럼 강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강의하는 책을 쓰고 강의하고 있어요. 중요한 점이 아니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이런 거 하죠. 계획, 목표, 소망. 계획, 목표하고 소망은 조금 달라요. 소망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과는 조금 무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새해, 소망 혹은 계획. 리더님들 뭘 꼽으셨습니까? 올해 시작할 때? 피넛 제외하고. 보통 이제 본인이 실패하거나 결핍이고 바라는 것 나오게 됩니다. 다이어트 또 자산을 좀 늘리는 거, 그리고 뭐 건강한 거, 또 뭐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뭐 여행을 다닌다거나, 뭐 취미를 좀 갖는다거나, 공부를 해본다거나, 그게 매년 반복되는 수준입니다, 사실. 그래서 올해 이 소망의 설문에 나온 1위는 뭐냐면 건강이에요. 그것은 요즘 사회가 비건강한 사회로 가고
있나? 라는 것에 대해 반증으로 볼 수가 있고 2위, 3위는 뭐 예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소망이죠. 경기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요즘에. 근데 4위가 조금 의미 있었어요. 4위가 뭐냐면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경기가 안정되지 않아. 내가 비건강해. 좀 비관 전망이 늘어나겠죠. 실제로 우리의 기대 수명은 늘어나는데 비관 전망도 함께 늘어난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올해 경제가 썩 좋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안 좋았죠? 내년에 좋아질까요? 내후년에는? 어떡하죠? 계속 안 좋아지겠네요.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미래가 불안하다고 하고 그러므로 현재 정책이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진짜 되는 거 맞아. 그래 현재 삶에 불만이 생겨요. 그래서 불신, 불만, 불안을 합쳐서 3불이라고 합니다. 그 요즘 시대를 3불 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다각화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하나의 업으로는 살아남기가 좀 어렵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자익이 경영에서 말씀드린 것은 왜 다각화해야 될 수밖에 없는지 사회 변화가 그렇다라는 것을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불안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다 못 삽니까? 그 중에 누군가는 오히려 잘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가 경제 화랑이라고 했던 호황기가 언제냐면 80년대, 90년대 초중반까지 엄청나게 이제 산업이 잘 돼가지고 나라가 커질 때죠. 그때 은행 금리 몇 프로인지 기억나십니까? 15% 많이 나오고 특판이 20%막 나와요. 생각해보세요. 1,000만 원 예금으로 넣으면 1년 뒤에 세전 200만 원이 나와요. 1억 넣으면 2천만 원이 연에 나온다고요. 그럼 지금 버는 돈이 지금 막 써야 되겠습니까? 잘 모아놔야 되겠습니까? 잘 모아놓으면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죠. 기대 수명도 짧았죠? 그래서 이모자 55세, 60세 때 은퇴하면 한 15년, 20년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 덤으로 사는 삶이 보장이 돼. 집도 쌌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만족하고 불안하지 않고 불신이 없어요. 그리고 평안하게 잘 살았던 시대죠. 그럼 그 시대를 살았다고 해서 다 잘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환경의 변수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상수로 작용하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현재가 좀 불안하지만 누군가는 잘 되더라고요. 왜 그 누군가는 잘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이제 우리 그걸 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모셨고 첫 번째, 변화가 있다. 요즘 삶에. 요즘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퀴즈 낼 텐데요. 잘 보셔야 됩니다. 화면에 검은 공, 흰 공 각각 3개씩이 나와요. 총 몇 개가 나와요? 정답이에요. 6개예요. 6개 숫자를 세시는데 흰 공 3개만 위아래로 몇 번 부딪히는지 6개 검정색깔 6개가 나와서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벽을 이렇게 막 치고 다닐 겁니다. 이 바둑알 같은 것이 숫자는 흰 공만 세시는데 이게 위아래로 몇 번 부딪혔는지 세는 거예요. 좌우도 아니에요. 검정색은 아예 보지도 마세요. 그래서 총 몇 번 맞췄는지를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추는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과 종이가 있으면 부딪힐 때마다 체크하시면 금방 셀 수 있죠.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정답 아시는 분이 물어보려고 했어요. 네, 이거 정답이라고 생각 안 해서 들어보시죠. 16번 아닙니다. 13번 더 떨어졌네요. 높습니다. 20번 20번 27번까지 나왔어요. 맨 뒤에 26번. 집중도 굉장히 좋으시네요. 마지막입니다. 18번. 예. 나름대로 이제 집중도 높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정답은 23번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푸는 동안에 특이한 사항이 2번 벌어졌어요. 예. 어떤 게 2가지 변화로 일어나냐면 첫 번째, 이렇게 시작했던 게 이렇게 끝났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색깔이 완전 달라졌어요. 두 번째, 건조봉이 중간에 나갔어요. 우와. 그런데 못 봤죠. 이거를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니 보여지는 것을 못 보게 되어서 내가 보는 것이 오로지 그 세상인 것이다라는 편향을 갖게 하는, 이것을 우주이맹시, 변화맹시, 그러니까 맹인처럼 세상을 본다, 주의력 착각이 일어난다,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우리가 비즈니스를 너무 열심히 하면 내가 지금 보는 삶이
이렇게 하는 노력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뭘 더 학습해야 되는지를 자꾸 놓칩니다. 영상 하나 보실게요. 유명한 영상이니까 아는 분도 계실 겁니다. 특이한 지점을 한번 잡아보시죠. 특이한 점이 뭔지. 어느 나라 같아요, 여기? 맞습니다. 여성 얼굴이 잠깐 보이고 불이 밝아서 안 보이시는 건데, 자, 특이한 점 잡아놓으셨어요? 뭐라고요? 같은 게 반복돼 아닙니다. 반복되진 않아요. 아, 그렇습니다. 이건 AI가 만든 동영상이에요. 옛날 같았으면 카메라맨, 조명, 작가, 배우 실제 섭외해서 찍어서 편집하는데 프롬프트라고 입력창에 여성이 전철 안에서 바깥을 바라보는데 유리창에 반사된 자기 얼굴이 나오게끔 만들어줘 라는 명령어 하나로 만든 영상이에요. 그럼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뭔가 비즈니스에도 많이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단지 영상 편집하는 분들에게만 이루어질 변화가 아니라 챗GPT로 대표되는 뭐 생성형 AI라든지 요즘 세상의 변화에 업무라는 방법의 효과, 효율성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근데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뭐 명단을 정리하거나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자료를 모으거나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수업을 들으면 그래서 뭐 하라는 거냐, 뭘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직도 여기 계신 분들이 똑같은 비즈니스 하지만 업력이 같아요? 다르죠? 역량이 같아요? 다르죠? 관심도가 같습니까? 비전이 같아요?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원래 도와주세요. 저 지난주에 개인적인 사정인데 제 지난주에 상중고를 겪어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간 수치가 500이 넘었어요. 그 후두염이 와가지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간 때문에 약을 먹습니다. 그래서 목이 잠겨서 강의를 다 취소하고 근데 세 번째 디스크가 또 터졌어요. 얼마나 불쌍한 삶을 제가 요즘 살았어요. 그래서 신경외과에서 허리에 그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고 간약도 먹고 모든 걸 지금 취소하고 겨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멀쩡히 보셨죠? 그래서 마음에 자꾸 박수를 쳐요. 가끔 그래서 놀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진심이잖아요. 딴 데서 볼 수 없어서 그래요. 없어 말만 하고 그렇게 적고 찌고 치고 하니까 적응이 안 돼서 그래요. 간만에 와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좀 정상이 아니라 도와주시라.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장착하면 더 나아질까는 누가 제일 잘 알고 있겠습니까?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뭘 할지 모르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보셨던 그림이죠? 김홍도의 씨름입니다. 많이 보셨지만 제대로 보진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질문을 드리면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첫 번째, 어느 계절일까요? 여름. 왜 여름이라고 생각하세요? 부채. 그렇죠. 부채를 먼저 보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받아보니 관심이 생기고 부채를 받고 여름 아닌가? 그럼 조선시대 전때에는 부채 사람들이 언제 씨름을 했지? 이제 단오절부가 단오절 전후에 부채라는 풍습이 있었구나를 찾아보게 돼요. 그러면 정답은 아니라도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관심 갖고 찾아보면 뭐가 길을 안내해줘요. 그럼 그 다음 길을 또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 미혼자는 몇 명일까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지만 상투를 틀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일까? 얘가 관심을 갖고 세요. 우리 8명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니까 뭐가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세상이 진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질문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여자도 없고 애도 없어요.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이 없습니다. 심판이 없어요. 그것도 오늘 알았죠? 우리 심판이 왜 안 그렸지? 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보고 들여다보고 생각해보니 미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구도가 너무 좋아요. 지금 동그랗게 둘러싸이고 중간에 씨름을 하죠. 근데 심판이 어딘가에 들어가 있으면 시선이 엇갈리거나 구도가 보이죠. 미학적으로 옳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1, 2, 3, 4분면으로 쪼갰을 때 다음 씨름 선수는 몇 사분면이 있을까요? 이거 맞춰보세요. 1 왜요? 4분면? 4분면이 뭔가 좀 옷을 풀어헤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씨름하기 전에 옷이 풀어져 있을까요? 끝나고 풀어져 있을까요? 씨름하기 전에 여유가 있을까요? 끝나고 여유가 있을까요? 끝나고. 그러면 끝나보겠네. 아, 좀 전에 끝났구나. 그러면 가장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딱 봐도 겉을 벗고 무릎선을 공손하게 하고 엄청 긴장하고 있죠. 요놈이겠구나.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는 본인의 과제인데 하던 대로 하니까 세상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를 못 봐요. 요즘처럼 알고리즘 시대에는요,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거 유튜브에 검색하면 연달아 계속 추천해주죠. 그러다 보면 사고가 확장되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돼요.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보의 과잉이 독이 돼요. 너무 배울 게 많다 보니까 이거 언제 다 하지? 그런데 이게 생성형 AI 같은 걸 잘 배우면 그 시간을 확 단축해 주거든요. 그래서 2024 트렌드 코리아의 첫 번째 키워드가 분초사회입니다. 시성비, 시간을 아껴야 돈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옛날 방식으로 하면 정보 과잉 시대에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뒤처지게 돼요. 그래서 요즘 드라마 보실 때도 정주행 잘 안 하시잖아요. 예, 다 돌려보기 내지 유튜브에서 편집된 영상을 1.25배로 빨리 돌려봐. 왜? 남는 시간 딴 거 해야 되니까. 눈물의 여우도 그렇게 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선지하고 키워도 그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비즈니스 공부해야죠, 우리가. 자, 눈 한번 감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개를 잠깐 숙여보시고요. 눈 감고 고개를 숙이라고 했는데 저를 쳐다보면 제가 곤란합니다. 고개를 숙여주시고 눈 감고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눈 감고 고개를 숙여주시고요. 퀴즈 드리겠습니다. 아는 분은 오른쪽 손을 들어서 숫자를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에, 이 강의실에 CCTV는 몇 개일까요? 눈 감고 손만 들어주세요. 3초, 2초, 1초 내려주십시오. 정말 다채롭게 나왔어요. 눈 떠주시고요. 몇 개입니까? 하나. 없나? 네, 이거는 카메라니까 CCTV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몇 개는 하나. 네, 그런데 2개, 3개, 4개에다가 또 0개 이렇게 쓰신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이 강의적인 뭔가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것이 몇 개인지를 몰라요. 왜 모르냐면 안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두면 보이는데 두지 않으면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알겠어요. 다 아는 한자일 거예요. 볼 시자, 볼 견자이기 때문에 시불견.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들을 청자, 들을 문자. 듣고 있지만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누군가는 맞아 내가 저 본 적 있어. 그럼 들리고 보여요. 근데 관심이 없거나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가버리는 드라마, 유튜브 보는 것처럼 강의를 듣는다는 겁니다. 이 시불견 청인 불문 앞에 뭐가 붙냐면 신부재, 마음이 부재, 없으면, 우리가 소비자에게 마음이 없으면, 내 미래에 관심이 덜하면, 요즘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보여줘도 못 봐요. 그러면 시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순서에 참여했는데 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뭐 뿌듯함이야 하고 끝나고 뭐 했어? 그냥 오늘 뭐 키 큰 애가 뭐라 했는데 그냥 뭐 이렇게 좋은 것 같아 하고 끝나더라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이 강의가 촉발이 돼서 견문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의 학습 민첩성, 스스로 공부할 과제를 만드셔야 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주는 시사점이 바로 자기경영이에요. 두 번째가 바로 개인의 역량이 중요해진 자기경영 시대다. 자, 옆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는 시간, TV 시청률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계시면 두 분, 세 분 계시면 세 분이 대화를 나누시면 되는데 제가 한 해에 방영했던 드라마 6편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걸 보시고 6편 중에서 한 해에 방영했으니까 시청률 순위가 나오죠? 1위부터 6위까지 다 맞추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1, 3, 6위만 어떤 드라마일 것 같은지 한번 두 분이 얘기해서 맞춰보시죠. 자, 6편 펜트하우스, 부부의 세계, 사랑의 불시착, 세계로사 생활, 리테어 클라스, 버킹 영혼의 고리. 요거는 더글로리 김은숙 작가가 300억 들여서 만든 드라마입니다. 자, 1위부터 6위까지 있는데 1, 3, 6위만 더 대화 시작해 주십시오. 시작. 1분 드리겠습니다. 공부의 세계 아니면 펜트하우스랑 바꿔가지고 펜트하우스인가? 그거 사랑의 불시착? 저 밑에 중에 1등이 있겠다고요?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유명했던 것 같아요. 뭘까요? 1등이 뭘까요? 사인 하나 골라주세요. 펜트하우스. 네, 저거 사랑의 불시착. 사랑의 불시착. 슬기로운 의사생활.
꼴등이 뭘까요? 6등까지 모르라고 했으니까. 후보의 세계, 제일 꼴등.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6위부터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6위. 우리 더킹이 아니라고 했다. 우리 팀은. 예, 뭡니까? 부부의 세계다. 모두가 그렇게 이해한 이유가 있어요. 모두가 이해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렇죠. 리더님 또 우리가 TV 볼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비즈니스 하기 힘든데. 맞추는 분이 이상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느낌상 3위. 슬기로운 의사생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인데 화제성은 별로. 3위가 있대요. 3위가 사랑의 불시착. 예, 사랑의 불시착이 TVN 드라마에서 역대 2위 드라마. 원래 1위였는데 눈물의 여왕이 27% 1위를 하는 바람에 이제 역대 2위 드라마가 된 거예요. 대망의 1위. 현재 우리는 3위, 6위 다 맞췄다. 수 들어보세요. 3위, 6위 2개 다 맞췄다. 한 팀 1위 뭡니까? 다 맞춘 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못 맞추죠. 펜트하우스래잖아요. 틀렸잖아요. 자, 이건데 리더님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걸 제가 퀴즈로 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눈물의 여왕을 제외하고 막 옛날처럼 막 히트 드라마 30% 근접한 드라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 1, 2년 사이에 막 대단한 드라마 뭐 이런 게 별로 딱 떠오르지 않아. 그런데 1990년대 이후로 시청률 공식 집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수사반장 여러 위로 비공식 집계고 여론 트랩이 볼 때부터 해서 SBS가 91년도에 개국을 했습니다. 역대 시청률 1위 드라마. 모래시계 3위. 딱 한 번 65%를 넘게. 2위. 전원일기는 리더님 오래 한 거예요. 너무 오래 했다. 베스트는 아니에요. 2위는 9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 가부장제를 비틀을 김수현 장그지 대바이. 사랑이 보길래. 대망 1위 시청률 딱 70% 한 번 찍었던 드라마였어요. 96년도에 방영했던 귀남이 후남이 귀남이 후남이 저 안에 있어요. 뭐겠습니까? 대장금도 60%가 안 돼요. 가을 동안 뭐 겨울연가 다 정리 가라 그래요. 70%를 찍었던 우리 최수종 첫사랑 이게 딱 한 번 70%를 찍었어. 자, 그러면 예전에 드라마가 평일 저녁에 뭐 30% 40% 이렇게 막 시청률이 잘 나왔는데 요즘에 이렇게 안 나오나? 옛날 드라마가 지금 드라마보다 4-5배 더 재밌었나? 그래서 잘 나온 건가? 그렇지 않잖아요. 시대가 변했죠. 요즘 이런 TV 보십니다. 집에 TV 채널이 몇 개인지 다 아시는 분 있어요? 있으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집에 TV 보고 있어야지. 뭐 바뀐 거냐면 일단 채널 수가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셋 중에 하나. MBC 들어봐라, KBS 들어봐라, SBS 들어봐라. 너희 다 재미없냐? MBC나 보자. 세 개 중에 하나를 우리가 고르지만 실제로 채널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을 봐야 돼요. 근데 요즘에 내가 뭘 볼지, 혹은 TV를 볼지 말지, 안 본다면 뭘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내가 선택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공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방송국이 힘을 가졌지만 이제는 선택하는 사람들의 힘이 세졌다는 겁니다. 왜? 정보가 너무 많이 개방이 돼서 권한이 넘어갔어요. 기술이 발전해서. 그래서 이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게 우리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면 소비자가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90년대만 해도 비즈니스가 면대면 만나서 더 전해주는 정보가 거의 유일해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선택을 하려면 뭐든 다 네트워크 사업을 가서 들어보고 참여해보고 경험해보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가 좀 쉬웠던 측면들도 있습니다. 개인 역량이 좀 뛰어난다면. 근데 요즘은 그 얘기 들으면 우리가 티셔츠 하나 사더라도 옛날에 동대문 가가지고 이렇게 언니 어디가? 너무 예쁜데 왜 티셔츠 언니 딱인 것 같은 거 들어봐요. 너무 예쁘다. 18살? 뭐 이러면 알았다? 하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티셔츠 보고 요거 원래 미국에서 5만원씩 하는 건데 언니가 딱 어울리니까 한 장 남고 2만원 줄게. 진짜 싼 거예요. 그럼 속아서 사죠. 네.
집에 가서 먹는 거 15,000원이고. 근데 요즘에 그렇게 언니 2만 원 너무 싼 거예요. 그럼 사요? 검색해봐요. 왜? 소비자가 똑똑해졌다고.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더 똑똑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까지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끔 유튜브나 이런 데서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쟁 사업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최고라고 하죠. 그 최고가 왜 최고가 아니고 우리가 왜 최고인지를 알려줄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소비자가 똑똑해져서 고난이 많이 나왔으니까 예를 들면 요즘 애들도 옛날 애들하고 달라요. 여기 계신 우리 리더님들 연령대를 제가 가늠할 수 없겠지만 보통 다 35세 이상이시죠? 35세 이상 옛날에 우리 학교 한 반에 50명씩 있었던 시절이에요. 60명. 선생님이 그 사랑의 매를 매일같이 후드로 패면서 이렇게 가르쳤던 그 시절에 어디 감히 스승의 그림자를 밟아? 했던 시대에서 스승이 스승 다운가? 이걸 따지는 시대로 자꾸 변하고 있죠. 이게 권력이 수직에서 수평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비즈니스에 짬밥, 소위 말하는 업력이 길면 내공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더 잘 됐던 시대는 과거 시대고 이젠 지금 시작해도 내가 이 문물을 어떻게 다루는가, 어떤 공부를 했는가, 어떻게 내가 전략화했는가에 따라서 이제 시작한 사람이 훨씬 더 잘 될 수도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좋아졌네, 우리 때하고 다르네. 그러면 아랫사람은 좋아지고 윗사람은 나빠졌나?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여행 좋아하시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최근에 가본 여행지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제가 준비한 건 미국이에요. 미국 어디 다녀오셨어요? 어디 갔어요? 샌프란시스코 갔어요. 미국 갈 때 패키지로 갔습니까? 자유여행으로 다 예약해서 가셨습니까? 자유여행 갔어요. 이게 달라진 점이에요. 못 느끼십니까? 예전에 다 패키지로 갔죠. 왜요? 모르니까. 제주도도 패키지로 갔잖아요. 모르니까. 예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뭘 먹어야 이게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나고 어디에 무슨 카페 다 모르죠. 그러니까 패키지에 돈을 주고 위탁합니다. 공급자 중심의 시대. 너에게 비싼 돈을 주고 나를 위탁하니까 나를 알아서 잘해줘. 그런데 만약에 뭐 불만 있으면 내가 너네 여행사 신고한다? 컴플레인 한다? 했단 말이에요. 책임을 묻겠다 이랬어요. 그럼 회사 들어가면 선배가 알려주는 대로 선배 말 잘 듣고 해야만 직장 생활이 안정적이었죠. 어디 감히 막 끝나고 팀장님 밥 먹을 거야? 같이 가자. 저 바쁩니다. 옛날에 그러면 큰일 나요. 관계가 끊기잖아요. 정보를 못 받죠. 옛날에 그래서 가자 그러면 저 오늘 약속이 있어. 생각이 있어 없어. 의사소통 만나면서 지금 문자를 찍어야지 하면 갔죠. 근데 그런 리더십이 자연적으로 생겼던 시대. 여행사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시대인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항공권도 내가 비교해서 가고 숙소도 어디 갈지 내가 다 정해서 간다는 겁니다. 가서 뭘 할지도 현지 사람과 직접 다이렉트로 거래해서 내가 1일 투어도 할 수 있고 에어비앤비 미국 할머니 남는 밤 아들 군대 갔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빌려서 쓸까? 하루에 3만원씩 에어비앤비가 뭐예요? 우리 집 남는 밤 에어베드 공기침대 깔아주고 블랙버스터 아침 식사 줄게 에어비앤비입니다. 숙박업체 하나도 안 만든 에어비앤비에서 전세계 최고의 숙박 체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개방된 사회에서 정보력이 뛰어나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근데 그렇게 가셨잖아요, 여행을. 근데 막상 가보니까 에어비앤비 값도 작고 항공권 싸다고 해서 예약했는데 그 다음날 더 싼 게 나왔어. 환불도 안 돼.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그렇게 똑똑해졌어? 책임도 네가 져라. 그러니까 평평한 운동장에서 능력대로 싸우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오래 했어, 진정성이 있어 너무 중요하지만 요즘 시대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만 그 자유를 지킬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경영. 대표적으로 보자면 유튜브 같은 걸로 맥락상 이해하시면 돼요. 유튜브가 뭡니까? 출연자가 있고 작가가 있고 조명 있고 카메라 감독 있고 무대 있고 다 있어. 이걸 다 분업화하던 시대에서 내가 작가가 되고 촬영자가 되고 출연자가 되고 편집자가 되고 송출하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CS 내가 다 댓글에 응답하죠. 1인이 다 하죠. 왜? 그런 시스템을 내가 구축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거든요. 이제는. 옛날엔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뛰어나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다.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먹방, 치맥, PC방, 대박, 잡채로 공통점이 있어요. 이 5개 공통점. 먹방, PC방에서 치맥으로 먹방하면 대박이고 행복과 잡채. 이 5개 공통점. 요게 잘 안 알려진
안 알려진 우리나라 국뽕 사례인데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죠. 그 인터넷의 검색은 어학사전이라는 것을 AI에 검색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구 사람들, 특히 영국, 미국 애들도 모르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겠죠. 그네들이 보는 사전 중에 13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라고 있어요. 그 사전에 나오는 한국 단어입니다. 2021년도에 26개 단어가 동시에 등재가 되어 그네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130년 역사 동안 한국 단어가 3개밖에 없었거든요. 고려를 시작으로 막걸리 이런 거. 근데 한 해에 갑자기 26개가 올라간 거예요. 이 우리는 전혀 놀라지 않잖아요. 근데 옥스퍼드 영어사전의 편찬위원회, 나름대로 영국에서 석학, 언어의 석학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거든요. 개정할 때. 그럼 어떤 단어들이 올라가야 소통이 되겠어 했을 때 대박 넣자는 거예요. 첫 번째 놀라운 점, 대박이 영어가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메이징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대박! 네 얼굴 대박! 대박! 근데 여기서 못 알아듣고 진짜 대박! 대박이 뭐야? 사전 찾아봐. 너랑 소통이 안 돼. 그리고 치킨 맥주지 이 문화까지도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서운 점이고, 두 번째는 한 해 26개가 동시에 올라간다는 것은 센세이션한 일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단순하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이런 단어도 올라갔습니다. 언니, 오빠, 애교, 삼겹살, 애교, 이렇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봤더니 한국 단어를 모르면, 그 문화를 모르면 맥락상 이해가 잘 안 돼. BTS가 어떤 음식을 먹는데 저거 혐오스러운 음식 아니야? 라고 봤더니 곱창이야. 근데 오빠들이 너무 맛있대. 한국에서 많이 먹는데 그 LA에 줄 서서 그 음식 먹는 거예요. 그럼 이게 K컬처가 좋아서 그렇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넷플릭스라는 OTT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많이 플레이된 드라마. 작년 2023년도에 OTT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드라마 2편, 디즈니에서 나왔던 무비, 넷플릭스의 더 글로리인데, 이게 10년 전에 나왔다면 이렇게 히트했을까? 안 했죠. 왜 못했을까요? 넷플릭스가 없었을까요? 넷플릭스는 97년도에 만들어진 회사더라고요. 스트리밍을 2007년도부터 했는데 그 시절에 넷플릭스는요, 재방송 같은 거였어요. 오리지널 컨텐츠가 없었어. 그리고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굳이 돈 내고 저런 걸 가입해 재방송을 봐야 돼? 인식이 안 좋았어.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오리지널 드라마도 나오기 시작하고 딴 데서는 못 봐. 여기서만 봐야 돼. 거기다가 집에서 극장 못 가니까 이거라도 봐야지 하다 보니 폭발적인 수요가 생겼죠. 공격적인 투자를 하죠. 그래서 오히려 위기의 시대에서 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인식하고 두 번째 컨텐츠가 풍부해졌어. 시스템도. 그러니까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러면 넷플릭스라고 해서 모든 한국 드라마가 다 잘 됩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될 놈만 되더라는 거죠. 결국 판은 모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짜여졌다. 컨텐츠만 좋으면 바꿔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건 뭐 해먹고 살까? 하는 놈이 뭐 해먹고 사는 시대가 됐죠. 뭐만 잘하면 자기가 가진 것을 컨텐츠로만 잘 만들면. 그러니까 내가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옛날 버전이에요. 경험을 상쇄할 수 있는 학습만 있다면 누구나 다 잘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잘 된다고 했는데 다 잘 되나? 그렇진 않죠. 그래서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본업이 있고 부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본업을 하더라도 다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업으로는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개인의 역량으로 자기가 하는 일을 다각화하고 새로운 사업을 도전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받쳐주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한가? 이 비즈니스를 잘 하려면,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려면 요즘 시대에 중요해진 게 또 하나, 의미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많이 쓰는 말이죠. 가치, 의미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예를 들어 제가 인천에 놀러 왔어요. 일을 하러 왔다가 시간이 한 3-4시간 비었네. 오후 시간에. 그럼 저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 제가 대표님 인천에 왔는데 남동구 왔는데 오후 한 4-5시간 비어요. 나 뭐 하면 돼요? 샌프란시스코 가면 돼요. 뭐 하면 돼요? 밤에 체험할 게 많아요. 라이딩도 하고. 예. 또 인천에 오면 뭐 하면 좋습니까? 인천 대공원 가면 되나요? 우리의 자랑은 없나요?
제가 부산 가서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뭐 해운대 가서 죽어버려라, 뭐 광안리 가서 술이나 마셔라, 뭐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할까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해야 재밌지? 이 짧은 시간을 뭐 해야 좀 이렇게 보람되게 느끼지? 라고 하는 그 재미 요소에 대한 소통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리더님 제가 한 6개월 정도 혼자 인천에 있게 됐어요. 나 뭐 할까요? 그럼 뭐 하시겠어요? 대공가? 매미가? 술 먹어 맨날 먹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야 6개월 그러면 그때 못했던 거 책 쓰기도 좀 하고 건강관리도 좀 하고 뭐 의미 있는 시간을 좀 찾아. 긴 시간이 주어지면 의미를 찾아요. 짧은 시간 재미, 긴 시간 의미예요. 그 비즈니스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 의미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의미를 찾으면 지속 가능해져요. 그 실제로 한국, 미국인 대상으로 옹이 쾌락을 쫓다가 언제 의미를 쫓는가를 봤더니 짧은 시간일수록 쾌락을 쫓아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줄어지면 의미를 찾더라는 거죠. 우리가 10분 정도 남으면 유튜브 보죠? 그런 거예요. 근데 나한테 여유가 생긴다면 유튜브에 하루를 보내진 않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비즈니스에 있어서? 내 삶의 의미는 뭔가? 단순히 돈입니까? 경제 자유하면 돈이잖아요. 돈이 결과가 되면 되겠는가? 그럼 돈 못 벌어요, 여러분. 일단 제가 찾아봤는데 이런 우리 안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 헬퍼스타입니다. 헬퍼스타의 대표적 실험은 내가 내 돈을 이 작은 돈 1달러, 2달러 썼을 때와 이걸로 불우한 사람에게 선물을 사주었을 때 어떨 때 행복감이 오래가는가? 어떨 때겠습니까? 선물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최고의 장점은 뭐냐면 나를 통해 누군가가 건강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1순위가 돼야 돼요. 여러분 홈페이지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웰리스한 삶.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 돈 벌려고 비즈니스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을 잘 되게 해주는 결과로 내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의미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알면서도 자꾸 흔들리죠. 왜냐, 먹고 사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 저도 돈 벌러 왔습니다. 맞습니까? 도와줘요. 물어보잖아요. 아프잖아요.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하고 아이도 좀 늦게 생겨서 둘째가 저랑 43살 차이거든요. 언제 길러요? 그 아이를 독립시키려면 저는 몇 살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 삶이 행복하겠죠? 끝나고 와서 놀아줘야 된단 말입니다. 또. 예. 그러면 저도 제 삶이 굉장히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럼 돈을 벌러 왔어. 나 돈 많이 벌어야지. 이게 목적이 되면 어떤 일을 벌어지냐면 돈이 되는 것을 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돈을 벌러 온 것도 많지만 강의를 하러 온 것도 맞죠. 그리고 그 이전에 누군가 학습자라고 하는 리더님들에게 도움을 드리러 온 것도 맞죠. 이 세계는 같지만 다른 거거든요. 그럼 돈은 언제 벌리냐면 도움되는 일을 열심히 하면 결과값으로 돌려받아요. 단지 오늘 받는 강사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메를 1년 이상 했잖아요. 그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 도움 되는데 도움 되니까 그 다음 달도 하다 보니까 1년 넘게 온 이유는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따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다 아는 얘기죠, 이거. 근데 쉽지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 뭐가 보이십니까? 줘봐. 위생 장갑이 보여야 돼요. 어떤 머릿속에 위생 장갑. 위생 장갑은 어디 있냐면 김천에 있죠. 김천이 뭐예요? 김밥 천국에 있죠. 저 장갑 끼고 김밥 만들죠. 예. 요즘 식당 가면 이제 뭐 비닐 장갑도 끼지만 그 라텍스 장갑 같은 거 고무 장갑 막 끼잖아요. 제가 이제 동네에 가끔씩 가는 미분당이라는 그 쌀국수집이 있습니다. 쌀국수집이 있어요. 거기 가면 모든 청년들이 검정색 다 주방장갑으로 라텍스 장갑 끼고 요리를 하는데 문제는 띠리링 하고 주문이 떨어지면 전표가 나오죠. 그 장갑 낀 채로 전부를 툭 뽑아가지고 탁 뽑아요. 그리고 이 장갑을 낀 채로 쌀국수를 잡아가지고 통에 넣어가지고 끓는 것이 그리고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거 낀 채로 차돌박이를 올리고 다 해가지고 이걸 낀 채로 이 그릇을 주고 이걸 낀 채로 또 손을 씻고 이걸 낀 채로 막 세팅하고 종이를 넣고 이걸 낀 채로 와서 쓰레기도 다 치워. 이거 원래 왜 끼는 겁니까? 지속 깨끗하게 거 끼는 거예요? 소비자 음식을 깨끗하게 하려고 끼는 거예요? 소비자 음식을 깨끗하게 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음식 더러워졌죠? 누구 손 깨끗해졌어요? 지속만 깨끗해졌어요.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왜 끼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장갑을 끼게 됐다라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 이걸 결과라고 해요. 야, 우리가 위생적인 음식을 고객에게 대접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효율적으로 나온 결과가 장갑 끼면 되겠는데 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에게 위생적인 김밥을 어떻게 주지? 어떻게 하면 쌀국수를 깨끗하게 해주지? 라는 과정이 있었을 거고, 본질적으로 고객은 위생적인 음식을 먹어야 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본질을 망각하니까 결과만 하죠. 그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왜? 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본질을 취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소비자가 다 알까요? 모를까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위해서 저러고 있나, 지를 위해서 저러고 있나가 보인다는 거예요. 저희 친척 형님이 외제차 딜러입니다, 딜러. 사정이 어렵다 그래서 제가 7, 8년 전에 그때 회사에 제가 잠깐 법인회사에 있었을 텐데 회사에서 차를 하나 사주겠다 그래서 뭘 해줄까 그래서 친척 형님 분들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팔아줬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근데 한 2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연말에 전화가 온 거야. 차 잘 타고 있니? 그래서 수용차. 예, 덕분에 잘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가족 SUV가 하나 새로 나왔는데 할인이 많이 되는데 네 생각이 난다. 2년밖에 안 탔는데 근데 이걸 너무 놓칠 수 없는 기회라서 네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준중형 SUV라서 작아요 심지어. 근데 형님 제가 산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걸 팔고 또 사라는 거야. 너한테 너무 좋은 기회예요. 이게 제가 못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본질 잡고 해서 나오면 안 돼요.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고객에게, 소비자에게, 또 나에게 행복과 건강을 선물하는 값으로 내가 돌려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왜 쉽지 않냐면 손흥민처럼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사람은 그게 좀 쉬워요. 무슨 말이냐? 손흥민이 얼마 버는지 혹시 아십니까? 많이 안 벌어요. 1년에 일주일에 한 3억인가? 꽁엄마 참 3억 이렇게 받는데 많이 안 벌어요. 1년에 한 150억인가 버는데 그럼 올해 계약을 150억으로 했어요. 그럼 손흥민은 올해 150억 얻지만 합니까? 최선을 다합니까? 최선을 다하죠. 왜요? 내년에 잘 되려고. 그러니까 지금 버는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 다음 것을 버는 건데 이 월급쟁이들은 지난달에 받은 월급이 내 가치라고 착각해요. 지금 열심히 해봤자 더 안 주잖아 다음 달에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 돈은 내 돈이 이거 내가 이 정도니까 더 할 필요가 없어. 해봤자 돈 더 주나? 해서 미래 가치를 전혀 생각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그게 조금씩 쌓이면 결국 미래 다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세 달 뭐 이번 8월 달에 얼마나 내가 목표 달성을 하지? 9월 달에 어떻게 되지? 너무 이걸만 메모리 되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좀 어렵다. 그 이상의 의미를 주셔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하고 지나갈 것은 미닝 아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닝 아웃이 뭐냐면 커밍 아웃 플러스 미닝이에요. 의미를 표현한다. 소비자는 자기가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자기의 가치를 어떤 대상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행하는 기업이 생겼어. 요즘에 오뚜기라는 데서 진라면을 파는데 물가도 고려 안 하고 항상 소비자를 위해서 값도 안 올리고 상수업계도 잘 내고 재벌인데도 투명하게 경영하고 사람들이 아주 좋아 했더니 이거 오뚜기가 아니라 갓뚜기구만. 진라면을 팔아주는 것이 좋겠어. 왜? 좋은 회사. 근데 왜 팔아줘?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해서 진라면이 신라면을 이겼잖아. 옛날에 잘해. 누가 천하나 봤으니까 오뚜기를. 근데 신라면이 이겼다니까 이번 분기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돈줄래다 들어보셨어요? 저렇게 착한 치킨집이 있다니 배고픈 형제를 위해서 무료로 치킨을 주었대. 나는 부산에 살아서 못 가지만 배민으로 돈을 보내줄 수 있지. 왜? 난 착한 사람이니까. 그럼 이 회사를 봤을 때 나 돈 벌 수 있으니까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 수가 있대. 누구에 도움을 될 수 있대. 그런 사람이 돼야지. 왜? 난 착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이용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리더님들도 그걸 하셔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내가 사용할 만한 밸류, 가치가 있나?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쓰임받을 가치가 있나를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똑똑해야 되고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되고 나를 대우해줘야 되고 그랬을 때 교환 가치, 이 사람하고 거래하면 되겠구나 라는 가치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의 좋은 점은 뭐예요? 네트워크이죠. 아무리 세상이 독고다이 개인 자기 경영으로 흘러간다고 해도 연대는 필요하죠. 느슨한 연대라고 저는 부르는데 느슨하게라도 연대는 필요해요. 이게 비대면으로 카톡으로 대화가 다 가능한 것 같지만 대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비대면 대화는. 왜냐면 감정도 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굴을 봤을 때 표정도 보고 상황도 보고 감정도 봐서 아유 고마워 그러면 고맙구나 느끼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 고맙다 뭐. 안 고마운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문자로 옮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람 만나야 일이 되는 게 특히 한국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연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큰 장점이죠. 하지만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할 단계인데 미래를 준비하는 힘은 저는 근본적으로 여기서 나옵니다.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퀴즈 드리겠습니다. 여름산에 오르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물 너무 중요하죠. 또 신발. 신발, 선글라스, 바람막이, 오이, 시계 다 중요해.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체력이 중요하죠. 겨울 산에 오르는 건 그래요. 체력, 겨울 산에, 체력, 가을 산에. 근데 이게 산에 오르기만 쓰이는 것이냐 체력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좀 느끼는 게 디스크 터지고 간이 아프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저만 느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지금.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다행히 제가 그래서 제가 병학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하려고 저희 회사에서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 있어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많이 아플 예정인데 리더님들도 왜 중요하냐면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도 맞지만 리더님은 리더님 개인이 자산이에요. 병약한데 건강을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안색 관리하시고 운동 많이 하시고 항상 싱싱한 사람, 뭔가 에너지가 너무 좋은데 우리 한국 사람 에너지를 기라고 부르거든요. 사람에게서 전해주는 기를 인기라고 합니다. 물리학에서는 공명현상이라고 해요. 진동이 느껴지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 있죠? 그냥 별말 안 했는데 기분 좋아.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사짜 냄새가 좀 나. 있죠? 느껴지는 게 분명히 있다고요. 이게 비각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람 말하는 게 설득이 있으려면 오히려 소비자로 하여금 요즘 뭐 하길래 이렇게 싱싱해? 뭐 하길래 우리 달까? 그 얘기를 나오게끔 한다면 비즈니스 절반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 말이 길어지는 것은 설명할 논리가 없다는 것의 반증이래요. 그래서 건강하셔야 된다. 그런데 건강하다고 돈 법니까? 그건 아니야. 근데 돈 번 사람은 건강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왜 건강하다고 부자가 되진 않지만 왜 부자들은 운동하나? 그럼 최소한 우리는 부자가 아니어도 운동은 해야죠. 신체 건강을 쌓아야죠. 근데 다행히 아메가 추구하는 가치가 건강이 있고 하니까 체리티도 하시고 좋은 것도 많이 드시고 규칙적인 수면 하시고 또 공부도 하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에너지도 얻고 이거 얼마나 좋은 비즈니스입니까? 거기다 저같이 훌륭한 사람도 만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운동하고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운동하는 것도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자세를 한번 고쳐 앉아보시겠습니까? 오래 드시고 딱 이렇게 하세요. 이것을 하이 파워 포즈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쭈그리가 앉아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쭈그리 앉아있는 거 이렇게 핸드폰 로우 파워 포즈. 이게 포즈가 이렇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호르몬의 분비가 있어요. 이게 연구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활짝 어깨 피고 앉으면 이거 남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 아니겠습니까? 허벅지에서 나오는 거 활력 호르몬이죠. 20%포인트가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25% 다운된다. 근데 저렇게 쭈그리 하고 이제 이렇게 앉아있으면 반대 효과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서비스 현장에 가면 아웃백 같은 스테이크 하우스 가면 서버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죠. 자존감 떨어지는 포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딱 누굴 만나도 잘 왔어? 나의 제한이 아직 수용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나중에 존중할게. 나중에 보자 해야만 당당한데 뭐가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원더우먼 포즈라고 해요. 실제로 어떻게 내가 일상에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걸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으실 겁니다. 요즘에 거북목도 많고 그래서 이게 약간 앞으로 운전도 많이 하고 요즘 책상 오래 앉아 있으신 몸이 말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재활 PT를 떨어봤거든요. 몸을 근육을 풀어주고 가동 범위를 넓혀야만 이렇게 어깨가 펴져요. 그래서 당당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주말에 이제 나오셨잖아요. 주부들도 계시죠? 나가도 집에 계신 분이 주말에 어디 나가냐? 이렇게 점심도 같이 먹고 해야지 밥도 안 차려주는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거 미안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네가 차려먹어 시켜. 그래서 차려먹어. 내가 뭘 하냐? 나 다 쳐먹어라. 이제 이렇게 당당하게 당당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책임 못 지는다. 당당하게 안 먹었어 미안해. 당당히 해야 돼. 아무튼 지금 줄까? 먹었다고? 알았어. 저녁에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미안해. 하고 가야지. 먹었어. 미안하다. 주말에 바빴어.
이러면 더 흥이 나서 더 뭐라 한다고요. 근데 당당하게 하면 저런 거라 신선한데? 그리고 아시겠지만 잘 된다 하면 더 잘 되죠? 그래서 오늘 세미나 듣고 왔는데 내가 좀 공부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밤은 좀 내가 공부해야 될 것 같으니까 먼저 자. 나만 믿어. 내가 해준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래? 밤에 공부하는 거랑 내가 잘 먹어야겠다.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마음 편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당당하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가치가 경제자산, 매력자산, 건강자산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스킵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 네트워크라는 거, 사람 만나는 거. 요즘 시대가 디지털이 이슈가 되어서 하이테크 시대라고 해요. 기술의 발전. 근데 이 하이테크 기술이 발전하면 반대급부로 더 필요로 하는 게 휴먼테크라고 해서 휴먼터치, 인간적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다움이 없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유튜브 보고 네이버 보고 공부하잖아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대면하는 것 외에 기계랑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AI 가문의 발전에도 사람의 감성을 이길 수가 없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간미라고 해요. 인간미의 미자가 무슨 미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름다움이가 아니에요. 만미입니다. 인간다운 맛이 있나요? 그럼 기계와 인간이 다른 맛이 뭐냐면 예를 들어 AI 스피커 집에 있으세요? 뭐 쓰세요? 뭐라고 부르세요? 그 AI 스피커를? 깨울 때 쌍둥이? 쌍둥? 짱구. 제가 짱구거든요. 짱구야. 그럼 예를 들어서 저를 깨우세요. 이렇게 짱구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밤에 고생하셔서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재즈 들으면서 와인 한 잔 먹고 자고 싶었어. 저한테 재즈 틀어줘 주세요. 재즈 틀어드릴게요. 그래서 평상시에 들으셨던 재즈에 싹 빅데이터 돌려가지고 오늘 날씨, 시간, 요일을 딱 보면서 틀어준 거야. 네네네 밤 10시에. 그럼 리더님이 딱 좋아 하고 집에 와인셀러 있으시죠? 그만한 거 이따가 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어떤 와인 한 잔 마실까? 이렇게 봤어. 오늘은 진로다. 진로 따라가지고 창밖에 앉아서 먹으면서 나란 여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말에 이렇게 열심히 샀나? 드라이브나 좀 나가볼까? 그래서 짱구야 말씀하세요. 내일 교통 상황 어때? 뭘 물어? 겁나 막히지? 날씨는 비 올 거다? 다 원하는 거 말해주죠. 그런데 이 아이 기술이 범접하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말을 안 걸어줘요. 시켜야만 대답해요. 두 번째, 얘는 감정을 읽지를 못합니다. 내가 왜 재즈를 듣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좋아서 듣고 싶어 하는지 쓸쓸해서 듣고 싶어 하는지를 모릅니다. 만약에 사람이 있었다면 퇴근하는 모습만 보고도 몇 시야? 10시네? 밥 먹었어? 질문하고 아니 뭐 진로 한 잔 깡으로 먹으려고 속 버려. 내가 나가서 치맥 사줄게. 대안도 주고.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 인풋이 없어도 아웃풋이 있어야만 인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네트워크 하실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오늘 보여주는 모습, 행동 이런 것들을 보고 뭐 요즘 좋은 일 있어. 얼굴 너무 좋아 보인다. 이런 일상적인 칭찬과 인정 있잖아요. 반대로 오늘 좀 약간 필스케 보여. 뭐 이렇게 뭐 잠 못 잤어? 뭐 커피 한 잔 사줄까? 이런 거. 예, 그렇게 뭔가 마음을 자꾸 내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어머 얼굴가 상했어. 썩었어. 제가 들었던 말 중에서 제일 기분 나쁜 걸 뭐냐면 너도 뭐 어쩔 수 없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같다는 느낌 그런 거. 그거 안 돼요. 항상 우리 좋은 말로. 그래서 좋은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정. 인정은요. 빙잉이라고 했어요. 존재. 난 네가 너무 좋아. 너 있으면 힘이 나. 이 존재. 두 번째는 칭찬입니다. doing. 이 행동이 좋아. 이걸 구분해서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네트워크에서는. 저도 이제 강사님들이 모여있는 네트워크 운영하고 있는데 900명짜리 밴드, 990명짜리 밴드하고 400명짜리 카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1번은 뭐냐면 우리랑 함께 하실래요? 했을 때 좋은 마음으로 마음을 써주고 강사가 원하는 자료도 나눠주고 그럼 너무 좋아해요. 휴먼터치로. 근데 뭐가 없으면 안 되냐면 근데 저 리더라고 하는 민혁이가 실력 있어?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믿고 따를만 해? 그래서 결국은 어떤 네트워크를 하셔야 되냐면 저 사람과 친해지면 내가 도움받겠다가 아닙니다. 사람들도 그런 시선 나를 볼 거 아니에요. 내가 도움을 줄 만한 사람처럼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학습 민첩성이에요. 많은 것을 알고 배우고 있어야만 야 이거 가성비 시성비 시대에 우리가 다 할 수 없는데 저 리더는 좀 뭔가 좀 뛰어난데 같이 하면 도움되게 윈윈하겠는데 그런 가치를 지닌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자기 교육의 핵심이죠. 내가 써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예.
그래서 그런 걸 잘 갖추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휴먼터치 뭔가 사람들에게 감성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걸 전달하신다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충분히 얻으실 수가 있다. 자, 올해 이제 뭐 8월달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시간이 확 가버렸습니다. 예, 회계도 얼마 안 남고 그랬는데 뭐 이것을 1년만 하실 건 아니잖아요. 내년도 하시고 이제 계속 우리 죽을 때까지 하실 거기 때문에 한 해 한 해에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흥하지 마시고 예,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해서 너무 상처받을 필요도 없죠. 예, 우리 지속 가능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멀리 내다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서 질문 여러 개 받으신 리더님께 지금 딴짓하고 계시지만 이게 그냥 수첩이 아니라 제 회사에서 떡지, 라벨지, 메모지, 볼펜을 다 종합적으로 나오고 멀티 비즈니스 뭐가 들어있는지 제일 중요한 게 들어가 있어요. 제 인스타그램 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하세요? 네, 그러면 이거 착각 찍어가지고 해시태그 팔로우 저는 아메리카노 보고 많이 이제 친구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토요일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그런 기분이 드실 겁니다. 맞아 보시면 땡큐